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의 말만 들립니다. 누가 친절한지, 누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지, 누가 나를 칭찬하는지 그런 것들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나 세월이 조금 더 흐르고 사람을 오래 만나고 오래 살아보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필요했고 어떤 말이 사실은 필요 없었다는 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살아왔습니다. 강의실에서도 사람을 만났고, 길에서도 사람을 만났고, 밥상에서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나도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나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해버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성실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질문을 받으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숨기지 않는 것이 정직이고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것이 사람다운 태도라고 믿었습니다. 나도 젊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물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이니까 성의껏 답해주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궁금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펴보기 위해 던지는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질문이 비슷합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표정도 따뜻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마음은 다릅니다. 어떤 질문은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어디쯤에 놓아야 할지 판단하려고 묻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은 여러분의 안부를 걱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소재를 얻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나는 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사람들과 모여서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밤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히 말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마음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겠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이미 내 입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한번 밖으로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사람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 말은 원래 모습 그대로 남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우리는 들은 말을 그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자신이 이해하기 쉬운 모양으로 바꾸어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말했을지 몰라도 상대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란 그런 것입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 손을 떠나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능력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말을 아끼는 능력입니다. 언제 말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활발해 보이고 솔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말을 아끼는 사람이 더 깊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솔직함이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숨기는 것이 없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친 솔직함은 때로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쓸데없는 오해를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와 웃으며 이야기하던 사람이 내일도 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나를 이해해 주던 사람이 내일도 같은 방식으로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어제의 이야기는 오늘의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말을 잘하는 기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래 살아보니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는 굳이 자세히 대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람 사이의 거리를 건강하게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볍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과 모이다 보면 늘 비슷한 질문이 하나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부처럼 들립니다. 요즘 형편은 어떠세요?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집값은 좀 올랐나요? 하는 말들입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얼굴에는 미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대답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이런 질문 앞에서 잠깐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겉으로는 안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숫자로 바라보게 만드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을 빠르게 바꾸어 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벌고 있는지, 어떤 형편으로 살고 있는지 알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하나의 숫자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한 달에 얼마를 받는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삶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그 사람이 그 숫자와 함께 묶여버립니다. 그때부터 관계의 온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숫자를 듣고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숫자를 듣고 마음속으로 비교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숫자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 정도면 여유가 있겠구나.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도움을 청해도 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반대로 숫자가 작다고 느껴지면 또 다른 시선이 생깁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 혹은 괜히 동정을 보내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선은 모두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부러움도 부담이 되고 동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돈 이야기를 가볍게 꺼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돈이 사람의 얼굴이 되는 순간 관계가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래전에 한 모임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군가가 한 사람에게 연금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분은 별 생각 없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른 자리에서 그 숫자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분의 이름 대신 그 숫자가 먼저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사람을 대신하는 이름이 되기도 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짧은 말을 남깁니다. 먹고 사는 데에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하는 정도의 말입니다.
그 말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정도의 느낌만 남깁니다. 혹시 상대가 다시 묻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럴 때 설명을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말을 차분히 반복하면 됩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설명을 길게 하면 문이 열리고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짧은 말은 문을 닫습니다. 문이 닫히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태도를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가 궁금해하는데 대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내가 무뚝뚝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는 사람을 편하게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묘한 무게가 생깁니다. 저 사람은 선을 알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함부로 질문을 던지기가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필요한 것은 많은 설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설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돈에 관한 이야기는 가까운 가족 몇 사람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굳이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형편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넉넉하고 어떤 날은 빠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의 삶은 숫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하루의 햇살,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조용히 걷는 길 같은 것들이 모여 삶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돈 이야기는 바람처럼 지나가게 두는 것이 좋다고 말입니다. 바람을 붙잡으려 하면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두면 마음도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볍게 흘려보내는 사람의 모습에서 오히려 여유와 단단함이 함께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들은 요즘 무엇을 하나요? 딸은 잘 지내고 있나요? 손주는 자주 찾아오나요? 하는 질문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 따뜻한 말입니다. 관심이 있어 보이고 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들으면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집안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월을 조금 더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집안 이야기는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더 이상 집안 이야기만으로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모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야기였는데 어느새 다른 사람의 입을 거치며 전혀 다른 느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집안일은 문 안에서 끝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이야기를 할 때 흔히 두 가지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나는 자랑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에서 일한다는 이야기, 우리 딸이 어떻게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참 따뜻합니다. 자식이 잘 지내는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만 누군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비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집은 왜 저렇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기쁨이 아니라 불편함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단지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 이야기가 하소연으로 흐를 때도 있습니다. 요즘 아들이 전화를 잘 안 한다는 이야기, 딸이 너무 바쁘게 살아서 마음이 서운하다는 이야기, 며느리와의 관계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듣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를 건넵니다.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하는 말도 해줍니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가 몇 번 반복되면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결론을 내립니다. 저 집안은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집니다. 위로받던 사람이 어느새 피곤한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부모의 말이 언젠가 자식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누군가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예상하지 못한 길을 돌아 결국 당사자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때 자식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가 나의 이야기를 밖에서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자식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자랑거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호해야 할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이지 부모가 세상에 설명해야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족에 대해 물으면 그저 짧게 말합니다. 다들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의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뜻도 있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묻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더 깊이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하느냐, 어떤 생활을 하느냐 하고 계속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다시 한번 조용히 하면 됩니다. 그냥 각자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금 아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태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가족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구나 하는 느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존중이 따라옵니다. 생각해보면 가족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 관계는 다른 사람의 평가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 속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이야기를 밖으로 많이 꺼낼수록 오히려 그 관계가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지키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사랑이 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무관심이 아니라 보호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고 세월을 오래 살아보니 결국 남는 것은 화려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용한 태도였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람의 모습에는 묘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는 말의 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과 오래 어울리다 보면 또 하나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마음이 어떤지, 힘든 일은 없는지, 밤에 잠은 잘 자는지 하는 말들입니다. 겉으로 들으면 참 따뜻한 말입니다. 걱정해 주는 것 같고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마음의 문을 조금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여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던 날에도 문득 허전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괜히 지난 일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한 명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이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요즘은 마음이 조금 힘들다는 말,
가끔은 이유 없이 허전하다는 말, 세월이 흐르며 외로움이 느껴진다는 말 같은 것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고 나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같은 모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까운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오해 하나로도 사이가 달라질 수 있고 서로의 삶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가끔 조용히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렇지 않게 털어놓았던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함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느끼게 되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도 많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공감해 주지만 어떤 사람은 무심코 들은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다시 꺼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야기는 처음과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마음속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마음을 숨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조용히 혼자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종이에 적어 내려가며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몇 사람에게만 천천히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마음 상태를 묻는 질문을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덕분에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의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감사의 마음도 있고 조용히 견디고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한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낍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마음이 단단하다는 것은 슬픔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슬픔이 있어도 그것을 스스로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묘하게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루는 사람에게 존중을 느낍니다. 늘 하소연을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잠시 위로를 느끼지만 오래 머물고 싶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지켜가는 사람 곁에서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마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모든 것을 밖으로 꺼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삶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깊고 또 생각보다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다시 잔잔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말을 줄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하루를 다시 바라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순간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창밖의 바람소리, 따뜻한 차 한 잔, 천천히 걷는 길 같은 것들이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혀 줍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은 어느새 마음도 조금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말보다 깊은 힘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하나 가볍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 후회되는 일이 없었느냐? 예전에 크게 실패한 적은 없었느냐?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은 대개 웃으며 시작됩니다. 마치 오래된 추억을 꺼내는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옛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도 젊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솔직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 실수도 있었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겸손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더 지나고 나니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 교훈보다 장면을 먼저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과거의 실수를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그 실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보다 그 장면을 먼저 마음속에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람의 지금 모습보다 그때의 이야기 한 장면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는 때로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참 묘합니다. 좋은 일 10가지보다 강한 한 번의 실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교훈으로 말했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그것을 한 줄의 이미지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부끄러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나 살아가며 실수도 하고 돌아보면 아쉬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과거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를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예전 이야기를 묻는다면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지금은 하루하루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말에는 후회도 있고 배움도 있지만 굳이 자세한 장면을 다시 꺼내지는 않습니다. 사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야기를 길게 꺼내면 그 장면이 다시 현재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된 일인데도 말로 꺼내는 순간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바람에 맡겨두는 것이 좋다고 말입니다. 바람은 오래 붙잡을 수 없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손만 허전해집니다. 그냥 지나가게 해주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말은 잠깐 남지만 태도는 오래 남습니다. 조용히 성실하게 하루를 보내는 모습,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한 눈빛을 잃지 않는 모습,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람의 얼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사실. 누군가가 궁금해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짧은 말 한마디가 가장 좋은 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저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아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들이 자리를 채웁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기도 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기쁘게 느낀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요즘 산책을 하며 느낀 바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책 한 권을 읽으며 생각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는 비교도 없고 평가도 없습니다. 그저 삶의 조용한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곁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오래 살아보니 결국 사람에게 남는 것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태도였습니다. 필요한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용히 흘려보내는 사람의 모습에서 묘한 깊이가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 말입니다. 어떤 질문 앞에서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짧은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세월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참 단순합니다. 말을 줄이면 삶이 조금 더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천천히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단단해지고 삶도 조용히 깊어집니다.